김일우는 1963년 6월 19일 더운 여름 아침 서울 외곽 영등포 빈민가의 허름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첫 울음소리는 인근 공장의 직조기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재현은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박수진은 재봉사였는데 아이들을 먹여 살릴 돈을 벌기 위해 배틀에서 긴 밤을 보내느라 손이 거칠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여전히 한국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이루의 가족은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하게 살았고, 푸짐한 식사는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루의 가장 큰 슬픔은 가난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정신적 상처인 아버지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이루가 5살이던 1968년 추운 겨울 저녁, 박정희 정권은 북한에 동조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들을 단속하여 아버지를 납치했습니다. 일과 가족밖에 모르는 온화한 남자 재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재판도 공식적인 기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집은 수진이 매일 밤 새 아이를 꼭 껴안고 고통을 숨기려 애쓰는 소리 외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이루는 배틀에 앉아 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마치 기적이 일어나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시절 그는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슬픔을 숨기는 법을 배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상실은 아버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정의와 세상의 안전에 대한 믿음마저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루는 삶의 중요한 부분을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혹독한 시대가 앗아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랐습니다. 그는 종종 한강에 혼자 앉아 쏟아지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아니면 차가운 포로수 용소에서 영원히 사라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질문들에는 답이 없었지만 이루에게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가족이 겪었던 고통의 의미를 부여할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슬픔은 차가운 바람처럼 그의 삶 전체를 따라다니며 모든 결정, 모든 꿈, 모든 눈물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루는 종종 공공도서관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 책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역사, 전쟁, 불의에 맞서 싸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그에게 이야기꾼이 되고 싶다는, 잊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불타는 열망을 키워주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어색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헤어지지 않고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대한 단편 소설들이었습니다. 순진했지만 그 글들은 이루가 슬픔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믿음을 되찾는 방식이었습니다. 15세의 이루는 남북 통일의 꿈을 담은 수필로 전국 100일장에 당선되었습니다. 10대의 이상주의적인 글이었지만 분단을 겪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고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수상으로 그는 소액의 장학금을 받았고 덕분에 많은 또래들처럼 중퇴하고 직장에 가지 않고도 고등학교 교육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루는 기자라는 직업이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아니면 적어도 세상이 왜 이토록 잔혹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985년 22살의 나이에 이루는 서울의 주요 신문사인 한국일보에 채용된 최연소 기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날카로운 필력과 사회 문제에 대한 예민함으로 그는 공단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를 탐구하는 기사를 쓰며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 이루는 인천, 부산, 울산의 공장들을 돌아다니며 하루 16시간씩 위험한 환경에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길가 식당에서 그들과 함께 앉아 묻혀버린 꿈과 키우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이루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글을 쓰도록,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 뒤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도록 글을 쓰도록 촉구했습니다. 1987년 이루는 인천의 한 제철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연재 기사를 통해 대중의 경악을 샀습니다. 제철소 폭발 사고로 3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망했지만 회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이루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조사에 착수하여 피해자 유족을 만나고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생존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제철소의 영혼들이라는 제목의 그의 기사는 진실을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노동법이 개선되었고 기업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이루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고 27세의 나이에 한국일보의 수석 기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특히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는 드물게 높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루는 언론인으로서의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에 그는 더 깊고 더 길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책, 과거로부터의 부름은 한국전쟁으로 이산된 가족들의 운명을 다룬 역사소설입니다. 이 책은 이루의 개인적인 경험, 특히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전쟁에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주인공은 풀리지 않는 질문과 채워지지 않는 슬픔으로 이루를 대변했습니다. 이 책은 문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켜 첫 해에 50만 부 이상 판매되고 5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루를 한국의 고통스러운 과거에 맞선 세대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과거로부터의 부름의 성공은 이루의 작품 세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동시에 더 큰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1998년 한국이 아시아 금융 위기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이루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독립출판사인 뉴호프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책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는 그 꿈을 금세 산산조각 냈습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인출했고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루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빚을 져야 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자정까지 쉴 새 없이 일하며 원고를 읽고 작가들을 만나고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1999년 비 오는 어느 밤, 이루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미출간 책들이 꽂힌 책꽂이를 바라보다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회사가 파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젊은 작가들을 배신하고 자신의 이상을 저버렸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뉴호프의 실패는 큰 타격이었지만 이루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00년대에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복귀하여 가디언, 뉴욕타임스, 르몽드 등 세계적인 언론 매체에 기고했습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했는데 이는 그가 깊이 공감하는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2005년 탈북자의 여정을 다룬 그의 기사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평양 정권의 잔혹함을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찾아 고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이 기사로 이루는 국제 저널리즘상을 수상했고 전 세계 여러 인권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이루는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비영리 단체인 희망의 빛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단체는 서울의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3명과 예산 부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루의 헌신으로 희망의 빛은 빠르게 성장하여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루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북한 노동 수용소에서 시간을 보냈던 한지연이라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희망의 빛의 지원으로 지연은 빵 굽는 법을 배우고 서울의 작은 빵집을 열었으며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루는 종종 자신의 빵집에 와서 구석에 앉아 손님들을 응대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조직의 미래와 아직 돕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걱정으로 긴 밤잠을 설친 시간이 있었다. 희망의 빛에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루는 난민 지원을 지지하지 않는 단체들로부터 종종 위협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단체 사무실이 침입당하고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컴퓨터는 박살나고 파일은 엉망이 되었으며 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멈추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루는 겁에 질렸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멈추면 지연 같은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국경을 넘는 여정에서 온 가족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린 난민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껴안고 마치 자식을 찾는 아버지처럼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약함 때문이 아니라 무력감, 세상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루의 삶은 눈부신 성공과 고통스러운 실패로 점철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잊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고 수백 명의 삶을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잠 못 이루는 밤과 눈물, 그리고 아물지 않는 상처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모든 기사, 모든 책, 그리고 자신이 도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을 속죄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못했고 너무 많은 일을 끝내지 못한 채 떠나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김이루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원대한 목표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문학과 언론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2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탈북민을 지원해 온 단체인 희망의 빛입니다. 재단사 견습생부터 교사까지 모든 성공 사례는 이루에게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이 도움을